네, 안녕하세요. 터틀코딩입니다. 이번 시간은 웹기초 과정 1, 섹션 3, CSS 알아보기 강의 5번째 박스 모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스 모델은 이전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패딩 값과 마진 값의 연장선상에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먼저 정의를 보겠습니다. 자, 크롬과 같은 브라우저 렌더링 엔진이 문서의 레이아웃을 계산할 때 각각의 요소를 사각형 박스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박스는 4가지 부분으로 구성되는데요. 자, 컨텐트 영역, 패딩 영역, 보더 영역, 마진 영역. 자, 이전 시간에 사실 다 배웠던 부분입니다. 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요소를 가지고 어떻게 레이아웃을 구성할지에 대한 그런 부분이 이 강좌의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요. 복습 차원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안쪽에 가장 중요한 컨텐트 영역이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도라는 외곽선을 기준으로 해서 자, 안쪽 영역이 있죠. 안쪽 영역은 뭐라 그랬어요? 네, 패딩 값이라고 그랬죠. 패딩 값. 패딩 값은 당연히 한쪽이 아니라 상하, 좌우 4가지 면에 다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외곽선을 기준으로 바깥쪽 영역은 이제 마진 값이다. 이렇게 저번 시간에 배웠었습니다. 자, 복습 차원에서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자, 컨텐트 영역이 있고요. 그 컨텐트 영역은 CSS 스타일에서 이와 같이 하이트와 위드스로 너비를 정해주고요. 동일하게 보더 값을 기준으로 안쪽 영역은 패딩 값, 그리고 보더 값을 기준으로 바깥쪽 영역은 마진 값으로 구성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박스 모델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보면, 자, 우리가 레이아웃을 CSS를 이용해서 구성을 할 때요. 자, 2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자, 오로지 컨텐트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이와 같이 보더부터 컨텐트까지 포함된 영역으로 계산하는 2가지 방법으로 존재가 하는데요. 자, 이 말은 레이아웃을 구성할 때 컨텐트 너비 따로 계산하고요. 그리고 패딩 값과 보더 값을 또 따로 계산을 합니다. 패딩 값과 보더 값을 따로 계산합니다. 마진 값은 사실은 해당되는 컨텐트 밖의 영역이기 때문에 제외를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첫 번째, 컨텐트 영역만 가지고 계산할 때는 수동으로 계산을 해줘야 돼요. 레이아웃을요. 즉, 컨텐트 영역인 이 부분에서 패딩 영역의 값, 그리고 보도 영역의 값을 양쪽으로 계산을 해줘서 레이아웃을 이렇게 정해줘야 됩니다. 사이즈를 정해주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도를 기준으로 안쪽에 있는 것을 이렇게 수동으로 계산해야 될 방법이 있고, 자, 2번째는 자, 특정의 그 기술법을 통해서 자동으로 계산하게 만드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즉, 컨텐트 영역을 우리가 접근할 때 여기에 있는 컨텐트 영역뿐만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보도와 패딩 값 컨텐트를 하나의 영역으로 잡아버리는 겁니다. 즉, 자동으로 계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좌우 부분이 아니라 상하 부분도 이렇게 컨텐트 영역이 아니라 보도와 패딩을 합한 영역으로 계산해주는 2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서 레이아웃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조금 헷갈리고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뒤에 실습에서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수동 영역 관점에서 접근하지 않고
자동으로 계산하게 하려고 하면 스타일에 이와 같이 박스 사이징은 보도 박스다라는 문구를 추가하게 되면 이와 같이 기본 컨텐트 영역으로 계산할 필요 없이 수동 계산할 필요 없이 보도 영역을 기준으로 자동으로 계산을 해줍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스타일에 보도 박스를 명시적으로 기술하지 않으면 기본적인 컨텐트 박스 기준으로 수동 계산을 해야 합니다. 자, 아직도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습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리 이번에도 코딩을 해놨는데요. 자, 브라우저에서 해당되는 컨테이너와 박스 div인데요. 이 두 가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깥쪽 영역의 컨테이너 부분 그리고 안쪽에 div 영역, 안쪽에 div인 박스 영역이죠. 박스 영역이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렌지 색깔 부분이 바로 컨테이너 부분이고요. 그리고 박스 부분이 이제 클래스로 우리가 정의한 이제 컨텐트 영역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우리가 영역을 한번 볼까요? 자, 먼저 컨테이너 영역 한번 볼게요. 자, 이쪽 한번 보세요. 제가 div을 찍었을 때 div.container 402 곱하기 40이죠. 자, 이걸 좀 이해하셔야 돼요. 왜 402 곱하기 40이냐? 자, 여기는 width와 height가 400 곱하기 400입니다. 그러면 400 곱하기 400이 돼야지 왜 400이냐? 자, 마진 값은 제외하고요. 보도값도 이 컨텐트 영역에 뿌려지는 그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상하, 좌우에서 1 곱하기 2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2죠. 그래서 한쪽 면에 2씩 추가해줘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402 곱하기 402가 됩니다. 그죠? 지금 곱하기, 더하기 하면서 수동으로 지금 계산해 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안쪽에 있는 div, 박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박스 보시면 여기 250 곱하기 250이라고 나와 있죠. 자, 분명히 이제 스타일 시트 내에는 자, 이와 같이 200으로 되어 있어서 200 곱하기 200이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진을 제외한 이 패딩 값과 보도 값은 해당되는 컨텐트 영역에 포함이 됩니다. 뿌려질 때요. 네. 결국 마진 값을 이렇게 박스로 보여주는 거, 컨텐트를 보여주는 것은 컨텐트 영역만 있는 게 아니라 안쪽에 패딩 값과 바깥쪽 외곽선의 보도 값을 합해서 우리가 레이아웃을 구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패딩 값 20이죠. 그리고 보도 값 5입니다. 그래서 25가 되는데 이제 양쪽 상하, 좌우에서 곱하기 2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50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200 곱하기 200이 아니라 250 곱하기 250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바깥쪽 컨테이너는 402 곱하기 40이고 안쪽 박스는 250 곱하기 250이 된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수동으로 이렇게 레이아웃을 정의를 해서 맞춰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먼저 지금 이제 컨테이너 div와 박스 div가 지금 안 맞은 상태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맞춰 보겠습니다. 그래서 width가 200이 아니라 400으로 바꾸고요. 그리고 마진 값은 이제 0으로 할게요. 0으로 해야지 이제 맞춰지기 때문에 마진 값은 0으로 하고 이 상태에서 한번 지금 width, height를 400, 400 다 맞춰줬죠. 400, 400. 자, 이것을 화면에서 출력하게 되면 이게 보면 약간 떠져 있죠. 네. 이 떠져 있다는 얘기는 서로 맞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402와 지금 영역을 한번 볼까요? 402 곱하기 402죠. 자, 박스는 450 곱하기 450이에요. 이거 보이시죠? 450 곱하기 450. 결국 이것을 맞춰줘야 된다는 거죠. 자, 보도값에서 패딩 값을 맞춰주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와 같이 위드스와 하이트를 빼주셔야 됩니다. 제가 아까 레이아웃을 구성할 때 수동으로 계산을 해서 이제 만들어줘야 된다고 한 작업이 바로 이런 작업입니다. 이렇게 패딩 값, 보도 값을 맞춰주기 위해서 이렇게 위드스 하이트 값을 빼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맞춰주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근데 사실 여기서 50을 빼는 게 끝이 아니라 우리가 좀 더 맞춰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은 여기 보도값 1픽셀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402 곱하기 402 그리고 400 곱하기 400이잖아요. 그래서 결국 저걸 맞춰주려고 하면 여기서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1픽셀들을 1픽셀씩 추가를 해줘야 맞춰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402, 401이지만 여기 보시면 이제 400에 양쪽 1, 1 해서 400이죠. 안쪽에 있는 박스 div을 보시면 이제 50, 50 그리고 안쪽에 351, 351에서 401인데 401을 맞춰주기 위해서 한번 해볼게요. 그런데 452 하면 양쪽이니까 이게 맞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네, 그래서 이렇게 div를 찍어보면 402 곱하기 402, 402 곱하기 402 박스 이렇게 맞춰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수동으로 계산하다 보면 지금처럼 몇 픽셀, 1픽셀이 맞나 안 맞나 이렇게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수동으로 계산하기보다는 자동으로 계산한 방법은 박스 사이징을 보도 박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해주게 되면 어떻게 돼요? 네, 우리가 이렇게 계산해 줄 필요 없이 컨테이너 영역과 박스 영역에 있는 위드스 하이트 너비를 동일하게 이렇게 적어줘도 자동으로 맞춰주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402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사이즈가 좀 줄은 것 같아요. 그래서 400픽셀에 400픽셀 이렇게 돼서 실제 이제 개발자 도구에서 찍어보면 컨테이너 부분 402, 402 div.box 400, 400이지만 이렇게 맞춰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400 곱하기 400이고요. 사실은 안쪽에 있는 박스는 400 곱하기 400이지만 지금 350 곱하기 350으로 되어 있죠. 여기 400, 400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개발자 도구에서는 350과 35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박스 사이징을 보도 박스라고 정해 줬기 때문이죠. 그래서 보도 박스 부분을 언체크하게 되면 자, 다시 350이 400으로 이렇게 확장이 되게 됨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동으로 레이아웃을 계산하려고 하면 이렇게 보도 박스를 이렇게 기술을 해줘야지 이렇게 레이아웃을 맞춰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위드스도 마찬가지예요. 네, 위드스도 이렇게 400 픽셀이 아니라 이제 반응형 웹페이지로 하게 되면 이제 100% 이런 식으로도 기술을 하게 되면 수동으로 이렇게 보도 박스를 박스 사이징으로 정의하지 않게 되면 수동으로
뭐 이렇게 더하고 빼면서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도 박스라는 항목을 이용해서 레이아웃을 이렇게 정의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번 강의의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어느 정도 이 정도까지만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